떡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획된 음식도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거친 쌀을 다룰 줄 몰랐던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자라고 관계를 맺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는 이 모든 일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떡입니다. 떡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생존이자 간절한 기도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거의 사라질 뻔한 음식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에 없으면 서운한 먹거리가 되었죠. 현재는 든든한 간식으로 또 고급스러운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떡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저는 떡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떡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친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떡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떡에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한국인의 DNA에 떡 DNA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모르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떡은 한국의 전통 이야기와 말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자주 씁니다. 떡과 관련된 한국어 표현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떡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획된 음식도 아니었고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거친 쌀을 다룰 줄 몰랐던 사람들의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습니다. 쌀, 조, 기장 같은 곡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식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쌀은 너무 딱딱했고 밥을 지어도 소화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 딱딱한 것을 가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곡물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그것을 뜨거운 김으로 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도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시루입니다. 시루는 아래에서 물을 끓이고 위에 있는 곡식 가루를 김으로 찌는 그릇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루를 사용했어요. 지금도 시루떡이라는 떡이 남아 있습니다. 팥고물을 쪄서 만든 떡인데요. 예전에는 이사를 하거나 고사를 지낼 때 시루떡을 많이 준비해서 주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떡은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지나면서 떡은 점점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불교가 퍼진 고려시대, 떡은 공양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떡은 완전히 의례 중심 음식이 되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떡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날 때, 축하할 때, 결혼할 때, 돌아가셨을 때, 떡은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떡의 종류가 많아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찌고, 치고, 지지고, 삶으면서 사람들은 같은 재료로 다른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한국 문화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떡에 담긴 정성과 기술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이 만들어지는 방법과 과정을 알면 한국인의 생활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찌는 떡입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떡입니다. 왜냐하면 찌는 떡은 보통 혼자 먹지 않기 때문이죠. 쌀가루를 시루에 올려서 뜨거운 김으로 쪄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다 함께 먹어요. 백설기와 시루떡은 찌는 떡의 대표적인 떡입니다. 백설기는 오직 쌀가루와 약간의 설탕을 넣고 찝니다. 새하얀 백설기는 마치 하얀 눈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아기의 100일과 돌잔치 때 빠지지 않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기의 삶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시루떡은 붉은 팥과 쌀가루를 층으로 쌓아서 찐 떡입니다. 한국에서 팥은 나쁜 운을 막아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루떡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상징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자동차를 새로 사서 고사를 지낼 때, 나쁜 운을 막아주는 방패처럼 말이죠. 다음은 치는 떡입니다. 이 떡은 여러 사람이 함께 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여럿이 함께 절구를 쳐야 쫄깃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잔칫날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떡이기도 했죠. 인절미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인절미는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체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인절미는 국민떡이 되었고 심지어 디저트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가래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설날에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래떡으로 떡국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가래떡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떡볶이를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다음은 삶는 떡입니다. 대표적인 떡으로 경단이 있어요. 경단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섬세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찹쌀가루를 익반죽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즉, 소금을 약간 넣은 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서 손으로 정성껏 치대어 반죽을 만듭니다. 치는 떡이 여러 사람의 힘이 중요했다면 삶는 떡은 한 사람의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다시 또 작고 동그랗게 빚어야 하니까요. 또 여러 가지 고무를 사용해서 알록달록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경단은 잔치상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는 떡입니다. 팬 위에서 기름에 붙여서 만드는 떡이에요. 지금은 기름이 흔하지만 예전에는 매우 귀했죠. 그래서 지지는 떡 역시 매우 귀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지지는 떡을 길거리 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호떡이에요. 호떡은 전통 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현재 지지는 떡 종류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떡으로는 화전이 있어요. 아까 경단을 만들 때처럼 익반죽을 한 찹쌀가루로 만듭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린 뒤 살짝 눌러서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쁜 꽃을 붙여서 살짝만 더 지져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화전이 완성되죠. 사실 맛보다는 눈으로 만족하는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떡은 만들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이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은 아무 날이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날에 먹는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떡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집에서 만들던 음식은 가게에서 사는 음식이 되었고, 의뢰의 음식은 선물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초콜릿과 치즈를 더해서 카페의 디저트가 되었고, 떡볶이가 되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떡은 여전히 사람들의 끼니로 훌륭한 음식이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음식이며 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떡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날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떡을 드신다면 한 번쯤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떡에 담긴 한국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흥미로운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